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요즘 외부 일정이 좀 많아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7월 달부터는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가 시끄럽죠. 과연 이것이 해법이 있는지, 또 경제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소음을 걸러내고 신호에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이런 말 저런 말이 참 많은데 남북연락사무소와 관련돼서 또 대북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 사건이죠. 그건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법적인 상황에서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사건은 충격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었을 때도 뭐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남북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북미 관계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해결된 건 없죠. 그냥 연락사무소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있냐? 있었다고 해서 된 것도 없는데 없다고 해서 뭐 문제 될 것도 없다라고 본다면 사실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음을 걸러내고 신호를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난 이유는 첫 번째는 전단지를 유포했기 때문이다. 흔히 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유포하면서 도가 지나쳤다. 내용의 정도와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북한 내 내부 결속의 문제죠. 바이러스가 동요하고 있고 당연히 경제적 문제도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북쪽 지도자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북한의 성장 모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원인, 이게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는 북미가 협상을 했었죠. 그런데 어떤 것도 된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합의가 결렬됐다라는 어떤 실망감, 이런 원인들을 시장에서 얘기하죠.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고 전단지라는 것은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죠.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내재되어 있었고 그 내재된 상태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이런 계산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시간대로 간다. 그들의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중요하냐? 핵심은 뭐냐? 북한이 먼저 문제를 발생시켰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당. 장마당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제재를 했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틴다는 게 영구적으로 버틴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공식화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국과의 밀무역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고 러시아하고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본다면 그런 물꼬들을 통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바이러스 문제가 나타나면서 중국과의 밀무역도 원활해지지 않고 또 러시아와의 문제도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마당을 풀 방법을 생각해내다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내부 상황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를 건들 것인가라고 계산해 봤을 때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 가장 적당하겠다. 그 적당하겠다는 얘기는 한국을
건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의 계획표 안에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레벨 0부터 레벨 10까지로 간다 그러면 레벨 0로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남북 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려면 역시 미국이 응답하는 수준까지 가야 이 문제는 끝나는 거고, 그러려면 레벨 0로부터 레벨 10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응답할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시간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지금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국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올해 1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북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했었는데요. 미국은 아마 1월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북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월 이후부터는 미국이 북한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은 답답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 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관심도 없었지만 트럼프에게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난제가 발생하면서 더 북한을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하기하면, 첫째는 이제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부적인 문제는 볼턴의 회고록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 대선을 앞두고 가족 내에서도 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크게 보면 바이러스의 문제, 흑인 인권의 문제, 이란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난제였고, 두 번째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전투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올 초에 비해서 의지가 굉장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제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투력이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돌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미국의 상황.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는 트럼프고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B-52라는 전투기를 띄웠죠. 그래서 한반도 상공에 그런 작전들을 펼치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보여주면서 트럼프는 의지가 없지만 미국 내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할 텐데, 일단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쉽게 해결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번 정부는 해법이 없죠. 공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해결은 하고 싶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뿐이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북한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쭉 갈 거고 우리는 대응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충격은 덜 하겠지만 그들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갈지에 따라서 국내 경제의 문제는 차근차근 또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굳이 해법을 찾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장마당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은 민심과 지도부가 다 엮여 있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장마당의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북한의 장마당 분위기는 94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94년도에는 대중국 식량 수입이 급감하면서 중국 쇼크를 당했던 때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식량이 93년도에 74만 톤이었는데 그 다음에 94년도에 30만 톤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것처럼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식량 수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총소득, 이것들을 보더라도 극명하게 지금의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는데, 2018년에 1298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2만 8천 원 정도. 그게 이제 2016년도에 146만 원이었으니까 하락 추세인 거죠. 산업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건설, 농림, 관광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이너스 상황일 테니까 결국에는 북한 내부에서 외화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의 북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북한의 상품 무역 수지도 적자다. 2018년에 20억 달러에서 작년에 2019년에 23억 6천억 달러, 3억 6천억 달러가 적자가 더 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25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계속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우하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면서 밀무역 거래도 되지 않으니까 그 내부의 동요는 아마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장마당을 좀 살려낸다면 단기적으로 이 문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장마당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밀무역도 안 되고 한다면 북한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키워갈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식 루트로 해결할 거냐, 비공식 루트로 해결할 수 있느냐. 공식 루트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거죠. 제재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루트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으면 장마당이 풀리면서 지금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비공식 루트로 가야 되는데, 일단 공식적인 루트는 빠른 해결책은 되지 않겠죠. 쉽게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공식 루트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을 설득하는 길입니다. 그 비공식 루트라는 것은 장마당의 밀무역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주든지, 사실은 뭐 미국도 이때까지 그것들을 좀 눈 감아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요, 어려움들은 무마시키면서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공동연락사무소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내부 결속은 됐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전 언론들이 공동사무소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도 뭐 매체적으로 전부 다 다뤘다고 하니까 분명히 내부 결속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 거고,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충분히 내부 결속들은 되고 있으니까 장마당 문제만 뭐 비공식 루트든 공식 루트든 해결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시간표대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시간표대로 갈 건데, 그래서 단기적인 큰 충격은 없겠죠. 단 그들의 시간표대로 갔을 때 ICBM과 같은 실험을 한다든지 핵실험에 대한 도발을 다시 징후적으로 보여주든지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설상가상으로 그게 10월에 가까운 타이밍, 그리고 그게 이제 2차 대유행과 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시장에 작동한다면 시장은 큰 충격에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상황을 보실 필요는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그런데 이제 북한도 미국 대선이나 2차 대유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계산에 넣었을 테니까 레벨 0에서 레벨 10으로 넘어갈 때의 강도가 10으로 넘어가면서 세진다면 긴장하셔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되지 않을까. 돌아오는 주는 여전히 제가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자주 영상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돌아오는 주만 좀 잘 넘어가면 다시 방송도 정상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